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1896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반등이 예상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약 60포인트 정도 반등이 나타났는데, 그동안은 중국 소비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 등을 비롯한 개별주에 매수가 집중이 되었지만,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현물을 동시에 매수를 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6,000계약 넘게 매수를 함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수가 무려 30포인트 넘게 급등을 했는데, 단기간에 많이 빠졌던 대형주들이 장을 주도했죠. 삼성전기, 삼성테크인을 비롯한 낙폭 과대주들이 일제히 강한 급등을 보였지만, 그 매수가 오늘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삼성전기,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다시 약세권으로 반전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보고 전체 장세 흐름을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선물을 어제 6,000계약 정도 환매를 했지만은 여전히 25,000계약 정도의 그 매도를 누적시켜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 할지라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그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상승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그 수급 동향을 일단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동안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중간 점검을 해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트레이딩 매매를 잘 할 수 있나,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 동향을 보면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수급 동향,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어제는 대규모로 매수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를 했죠. 그리고 선물은 감망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반면에 옵션의 경우에는 콜 매도, 풋 매수로 하방적으로 약간 해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제까지 동향을 보면은 지난 옵션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이 약 1조 1천억 정도를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700억 넘게 매도를 했죠. 선물은 한 1,300계약 정도 매수. 외국인들이 그동안 3만 계약 정도를 선물을 매도로 쳐서 누적을 시켜 끌고 갔거든요. 어제까지 본다면은 그 중에서 약 1,300계약 정도를 청산을 했고, 그리고 옵션을 보면은 콜 153억 매수에 풋 196억 매도, 콜 매수 방향이 상방이라고 그랬죠. 상방. 그 다음에 풋 매도 방향 상방. 옵션은 외국인들이 상방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옵션을 상방 쪽으로 해두었기 때문에 천일시 지나는, 장기시 지나는 1960포인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정확하게 1960포인트 찍고 오늘 조금 밀렸죠. 오늘 장중에 많이 빠지다가 종가에 좀 되돌려 놓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더라고. 좌우지간 외국인 수급 동향을 보면은 그 현물과 선물은 방향이 아래쪽이지만은 옵션은 방향이 상방 쪽. 그래서 큰 흐름은 여전히 상방 쪽의 하방 쪽의 시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약간 위쪽으로 지금 해지성의 옵션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경우에도 옵션은 상방이죠. 옵션을 보면은 콜 136억 매수, 136억 매수에 풋 7억 매도, 상방이죠. 콜 매수는 상방, 풋 마이너스 7억 매도니까 상방이죠. 그래서 기간의 경우에도 옵션은 상방 포지션.
그리고 기관은 그 외국인들이 그 현물을 팔 때 그것을 저가에서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죠. 받아주고 있는데, 9월 옵션 만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약 2조 1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조 1천억을 매수했고, 코스닥도 2천억 정도 매수를 했죠. 그 선물도 매수를 했고, 그 옵션도 상방. 일단 기관의 경우에는 모든 그 상품을 상방 쪽으로 지금 포지션을 굳혀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조금 다르죠. 개인들의 경우에는 요즘 트레이딩 매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장중에 종목들 변동이 상당히 심하죠. 연간 그 예금 이자가 뭐 2, 3%대인데 장중에 대형주의 경우에도 막 10% 안팎으로 막 등락을 하고 그런 것이 개인들이 그 트레이딩 매매가 상당히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들은 거래소에서 약 2,400억 정도를 그 매도를 했고, 코스닥도 지금 한 880억 정도 매도. 그 선물도 그 한 2,600억 계약 정도 매도. 그다음 옵션을 보면은 콜 272억 매도에 콜 272억 매도에 푸시 214억 매수. 214억 매수니까 하방 쪽으로 214억이면은 한 486억 정도, 486억 정도를 하방 쪽으로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11일 둘째 주 목요일까지는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은 많지 않고, 일단은 등락을 되풀이하는 그런 박스권의 형태가 전개될 가능성이 농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일단 이 포지션 동향이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의 포지션 동향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간다면은 11일 둘째 주 목요일까지 흐름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반등은 대략 1960포인트 근처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일단 그 종목들을 보면은 20선 위에 안착한 종목들이 있고, 어제 20선을 강하게 뚫었다가 다시 되밀리는 종목들이 있는데, 한두 종목씩 20선 위에 안착하면서 좀 방향을 상방 쪽으로 이렇게 트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지수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박스권의 그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포지션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국인들의 포지션, 선물이 현재 지금 그 누적 매도가 25,000계약이거든요. 25,000계약. 그동안 그 예를 보면은 25,000계약에서 약 3만 계약 정도, 3만 계약 정도를 그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지수가 이것이 저점이거나 고점일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5,000계약에서 3만 계약을 누적시킨 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시각은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그 시각이 바뀐다면은 선물을 하루에 1만 계약 넘게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어제는 7천 계약 넘게 매수를 하다가 종가 좀 줄였죠. 그래서 6천 계약 정도 환매를 했는데, 여전히 여기 보시면은 2만 5천 계약 정도 지금 매도를 해서 끌고 가는 상이고, 그리고 요 포지션 동향을 보면 이쪽을 보면은 그 선물과 옵션을 같이 했을 경우에는 하방 쪽이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수익이 극대화되는 구조, 올라가면은 손실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선물을 빼버리고 옵션만 볼 경우 어떻습니까? 옵션만 볼 경우는 위쪽으로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구조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230포인트까지 내려가면은 손실이 크게 발생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옵션은 그 초단기잖아요. 초단기 369 12월 선물의 경우는 369 12월에 결제를 받지만 옵션은 그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날 결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로 보면 되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장이 급격하게 하락할 확률은 많지 않지만은 여전히 중장기 흐름은 하방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장에서 이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반등 폭도 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옵션 포지션 동향을 보아서는 크게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기관들의 경우에는 기관들의 경우에는 항상 그 그래프 모양이 이래. 이런 식으로.
일정 구간에서 놓을 경우에는 뭐 크게 손실을 보지 않고 또 크게 그 이익도 보지 않는 구조지만은 일정 범위를 이탈하게 되면은 크게 손실을 보는 그런 구조로 많이 이렇게 포지션을 짜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그 현재 코스피 200 지수 등가율 기준에서 올라가면은 조금 수익이 내려가는 쪽보다 좀 크게 나게 돼 있죠. 앞서 그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가들이 콜 매수, 풋 매도니까 방향이 상방이죠. 상방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경우에도 선물을 빼고 본다면은 일단 방향은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이 좀 유리하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선물과 같이 넣었을 경우에도 선물과 같이 넣었을 경우에 외국인 기관의 경우에 선물을 좀 많이 샀잖아요. 21,000개 정도. 선물과를 같이 넣었을 경우에는 위쪽으로 올라가면 수익이 극대화되고 내려가면 손실이 또 극대화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 기관들이 선물 동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은 차익과 합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것을 투기거래로 볼 수가 없거든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투기거래가 상당히 많고 기관들의 경우에는 차익거래와 합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기관들의 선물은 제가 볼 때는 보지 않으셔야 돼요. 선물은. 일단 옵션 동향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들의 경우에는 개인들의 경우 어떻습니까? 개인들은 올라가면은 이게 윗방향이거든요. 올라가면은 손실이 크게 나고 내려가면은 또 이익이 크게 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선물을 넣어도 마찬가지, 빼도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죠. 선물과 옵션을 같이 봤을 때도 여기서 기준점으로 해서 내려가면은 올라가면은 손실이 크게 나고 그 지수가 빠지게 되면은 또 이익이 크게 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합성 그러니까 선물과 옵션 파생시장의 동향을 봐서는 그러니까 11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는 지수가 크게 하방 쪽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큰 흐름은 외국인들이 여전히 선물을 25,000개 넘게 누적해서 매도를 해서 끌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은 외국인들의 그 큰 흐름 방향은 시각은 바뀌지가 않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반등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레이딩. 요즘에 그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식이나 선물을 가지고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은 그 결과에 따른 결과가 좋은 분들은 나름대로 이거 수익 모델이 있거든요. 수익 모델. 이 수익 모델이 상당히 중요한데 매매를 하다 보면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죠.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하루 종일 그 전광판이나 시세판 앞에 앉아 있으면은 그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이 정년 퇴직 후에 그 상당히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노년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노년 인구가. 지금 한 80세까지는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고 가정할 경우 정년 퇴직 후에 거의 20년 가까이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런데 지금 막상 지금 할 만한 게 마땅치 않습니까? 가장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중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닭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발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 실제 기업에서 3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20%가 채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지금 다 도태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주식과 선물 옵션 이 상품을 가지고 나름대로 정확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은 손가락만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피셔만 있으면 어디든지 매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큰 돈을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 나름대로의 수익 모델을 가지고 그 수익 모델에 입각한 그런 매매를 한다면은 어느 아이템 못지않는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트레이딩 매매는 잘하시는 분들 보면 하루에 1에서 2%짜리 수익 많이 내지도 않아요. 2%면 크죠. 2%는 왜냐면은 은행 1년 예금 금리가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똑딱 이렇게 따닥 이래가지고 2% 수익 내는 건 상당히 큰 거죠.
그런데 말처럼 그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하루에 10종목 가지고 막 사고팔고 하면서 1%, 0. 몇 프로 막 수익 내가지고, 뭐 5에서 10% 이렇게 수익을 누적시킨다든지 이런 분들도 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일단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매매를 할 때 종목 선정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해요. 종목 선정. 종목들이 습성을 보면은 한동안 이렇게 행보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다 이렇게 두스러면 이렇게 급등한다든지 이런 종목이 있고, 올라갈 때 막 치글치글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종목마다 다 습성이 다르거든요. 상치는 종목들은 올라갈 때 보면 딱 습관적으로 상치는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5% 이상 잘 올라가지 않은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종목의 습성을 잘 연구해서 대응을 한다면은 보다 효율적인 그런 매매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것이 현 장세의 성격을 파악한다. 지금 장세가 중소형 개별주 장세인지 아니면 대형주 장세인지 그 판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제는 지수가 30포인트 넘게 상승을 했지만은 코스닥은 약보합이었고, 그 다음에 중소형 개별주는 하락한 종목들이 상승 종목보다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급등했지만은 체감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았죠, 일반인들. 왜냐하면은 그동안 단기간에 가파른 조정을 받았던 삼성전기, 삼성테크인,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삼성전자, 건설주들 해서 그러한 종목들이 많게는 8에서 10%, 적게는 2에서 5% 정도의 상승을 보였잖아요. 그럼 어제 같은 경우 트레이딩 매매하기가 좋은 종목이 삼성전기, 삼성테크인,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10% 안팎의 상승을 보였던 그런 종목들을 트레이딩에 상당히 좋았었죠. 그래서 현 장세의 성격을 잘 파악한다.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대형주에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중소형 개별주는 움직일 수 없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장중에 7, 8% 올라가다가 종가임에 빠지거나 강보까지 밀려버리는 그러한 개별주들도 상당히 많았죠. 요즘은 참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는 매매하기 어려졌어요. 예전에는 움직일 때는 좀 얌전하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올라갔었는데, 요즘은 장중에 막 1%에서 10% 올라갔다 2, 3%까지 이렇게 눌려버렸다가 또 올렸다 눌렸다 하면서 막 종가의 가격을 만드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으시죠. 왜냐하면 장중에 트레이딩 매매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 많이 베팅해가지고 들고 있으면 눌림목 들어올 때 이때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가 싹 올려버리면은 또 따라잡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운용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매매를 하다 보면 이것이 잘 어기게 되는데, 한 종목당 10에서 많을 경우에는 한 20% 정도, 이 정도 편입을 한다면은 5%에서 10% 정도의 손실도 감수하고 만약에 중기적으로 간다면은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 종목에 몰빵해서 5%까지 밀렸다 할 경우에는 버틸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한번 매매를 잘못해서 치명타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운용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다. 먼저 현 장세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업종 분석. 맨 처음에 큰 흐름이 지금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업종이 지금 제약업종이 올라갈 타이밍인지 아니면 철강업종이 올라갈 타이밍인지 업종 분석을 하는 것이 또 상당히 중요한 거죠. 대형주, 중소형주, 이런 장세 흐름, 성격, 이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업종 내에서 주도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이것을 체크한 후 가능한 한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종목보다는 주도 종목에 붙는 것이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비결이죠. 그러나 대부분 올라가는 종목들은 많이 올랐다 잡지를 못해요. 그러나 뒤늦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올라가는 데도 다시 밀려버리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이것이 2% 밀리면 이걸 한 7%까지 밀려버린다고. 그래서 선도주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본인이 투자에 맞춰서 본인이 투자 패턴을 스스로 한번 이렇게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강한 종목을 매매를 잘한다 할 경우에는 박스급 매매죠. 막 이러다가 고점 뚫을 때, 물론 정확하게 꼭지 잡을 수도 있어요. 고점을 약간 뚫었다가 바로 밀어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매매를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죠. 자금 운용을 물론 잘해야 되겠죠. 이 고점을 벗어나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나는 추격 매수하는 것은 간이들을 하지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또 저점에서 깔아놓고 매매하는 방법. 막 이렇게 움직일 경우에는 여기 지지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안 잡히면 못하는 거죠. 강한 종목은 내려오지 않아요. 강한 종목 하다 바로 가버리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죠. 그러나 좀 적게 먹더라도 안전하게 매매가 있어
지지선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수익을 낸다든지, 그 본인의 그 성격, 그러니까 본인이 그 주로 매매하는 그런 그 방법, 이러한 것들을 종목을 이렇게 그런 종목만 찾아가서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종목만 찾아서. 그렇지 않고 이제 종목 습성에 맞는 종목을 또 찾아가지고 매매할 수도 있겠죠. 막 이렇게 움직일 종목은 이런 종목의 습성을 보고 장중에 분차도 보니까 탁 밀릴 때 뭐 지선 근처에서 매수를 한다든지, 종목의 그 움직이는 패턴 이러한 것을 찾아서 매매를 한다든지, 저 지금 본인의 투자법에 맞는 종목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종목에 맞춰서 적절한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운용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데, 매수를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그 1억이 있는데 1,000만을 매수해야 되겠다. 그럼 1,000만을 한꺼번에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분할을 매수를 할 것인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딱 매수했는데 사자마자 밀려버렸을 경우에는 추가로 살 거의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30%, 30%, 40%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매수하는 그런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몰빵보다는 3대 3, 4. 처음에 30%, 30%, 40%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게 좋다. 물론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사지 못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러면 보내버리면 되는 것이죠. 실제 하다 보면 그것도 쉽지 않죠. 올라갈 때 딱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 매도할 때도 여기서는 그 좀 이렇게 바닥에서 대량거래는 상당히 그 좋은 징조죠. 따라 붙어야 되는 것이죠. 올라가다가 위에서 거래가 폭발한 것은 무조건 이거는 매도 징조예요. 그럼 대부분 위에서 많이 잡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다가 위에서 거래가 폭발한다. 그러면 음봉이 나오기 전에 일단 30%, 40% 이렇게 분할로 이렇게 매도를 한 후 한 30%만 들고 가다가 30%는 완전히 꺾일 때 그때 매도를 해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싸움이다. 매매는 기다리는 싸움이에요. 기다리는 싸움. 실제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종목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종목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매매를 안 하는 거죠. 매매를 안 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마땅하게 공략하면 종목들이 그렇게 제가 보니까 흔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 개별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시세를 내고 나서 위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고, 그다음 대형주의 경우에는 차트가 지금 빨래줄처럼 이렇게 아래로 늘어지기 때문에 올라갔다 언제 두들겨 말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제 강한 상승을 보였던 중공업주들도 오늘 막 5%, 6%씩 막 빠져버렸잖아요. 대형주라고 막 한 종목에 풀 베팅했을 경우는 하루 만에 그냥 5%, 6%씩 막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아래로 쳐져 있는 종목들은 하락폭은 크고 상승폭은, 반등폭은 적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정확하게 타이밍을 잘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대형주 중에서는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지금은 막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가능한 한 1박 2일 아니면 장중 트레이딩 매매로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큰 장세가 지금 바닥을 찍고 이 트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과감하게 매수를 한 후 끌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끌고 가다가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실적이 조금 안 좋다 하면은 그냥 한가 받는 경우도 막 생기잖아요. 대형주의 경우에도 막 지난번에 LG화 뭐 실적 안 좋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뭐 14% 넘게 하가 치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한가 내려가는데 시간이 불과 20-30분밖에 안 걸려요. 5%, 6% 빠지는데 20-30분밖에 안 걸린다고. 잠깐 갔다 오면 그냥 쫙 이렇게 내려가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체 장세가 하방 쪽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만약 장세력이 탄탄하게 위쪽으로 가는 그런 추세라면은 그렇게 빠지지 않죠. 실적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뭐 하루에 한가 치고 대응이 그렇게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그 과단성. 눈에 보일 경우에는 과감하게 진입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상당히 중시해야 한다. 리스크 관리. 매수하기 전에 손절 가격이 결정이 되어 있어야 돼. 어느 라인을 깨면 내가 매도하겠다. 어느 추세를 깨면 매도하겠다. 얼마 가격대를 깨면 매도를 하겠다. 그런 기준이 나름대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진입한 후에, 매수한 후에 끌고 가다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손실을 보더라도 과감하게 그 청산을, 매도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손해를 봤다고 해서 끌고 가다 보면 한 번은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한 번은 걸리게 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엄청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그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하면서
계좌를 안전하게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트레이딩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한국 화장품, 이 종목의 습성, 그러니까 종목의 습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죠. 종목의 습성. 실제 장중 트레이딩 매매를 하거나 뭐 2박 3일 정도, 아니면 뭐 단기적인 이런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할 경우에는 사실 뭐 재무 상태 막 그런 거 분석할 필요가 없죠. 왜? 장중 흐름 보고 그냥 치고 수급 보고 이제 매매하는 거니까, 수급과 차트 보고 매매하는 거니까 치고 빠지는 그런 매매를 하면 되는 것이죠. 이 한국 화장품의 경우는 과거에도 보면은 움직일 때는 깔끔하게 이 양봉 하나 상이거든요. 상한가 순식간에만 한 5, 60%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이런 종목들은 물론 여기서는 이제 상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음봉이 나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이때는 상치고 나서 그 다음에 추세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죠. 그럼 내가 이렇게 장중에 5%에서 1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면 어떤 종목을 택해야 될 것인가? 하루에 깨끗 올라봐야 5% 이렇게 오르는 종목을 트레이딩 매매에서는 수익 내기 쉽지 않겠죠. 왜? 바닥에서 매수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꼭지에서 팔 수가 없는 것이죠. 올라갈 때 매수하고 끊길 때 매도를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1% 먹기도 빡빡한 거예요. 일단 사자마자 기본적으로 0.4% 가까이 손실을 보게 되잖아. 왜? 세금과 수수료 있잖아요. 세금과 수수료. 사자마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 2%는 손해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고 나서 한 틱만 밀려버려도 그날은 1% 이상은 이렇게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점에서 잡기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사자마자 바로 수익권으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려면 일단 분차트를 놓고 정확하게 맥점을 잡아가지고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은 시세가 깔끔하게 딱 이렇게 출발했다가 올라갔다 팍 밀려버리기 때문에 수익이 한 3, 4% 났다가 종가를 보면 손실을 보고 들고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종목 습성을 연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한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평선이 수렴 후에 확산 과정에서 깔끔하게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줘. 여기서는 실패했는데, 만약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양봉인데, 선물도 마찬가지, 주식도 마찬가지, 양봉을 보고 진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십자가나 음봉이다 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조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단기적으로 운영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빠져나왔다가 다시 재매수입을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어떻습니까? 딱 양봉을 와서 그대로 단기간에 100% 올라가 버렸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매수했다가 흔들대기 팔아버렸는데 26%인가 수익 내고, 그건 어떻습니까? 흔들고 그 다음에 장중에 보면은 막 이렇게 그 분차 때 이렇게 찌그러졌다가 종가에 올려버리는 그런 흐름을 모여서 이렇게 급등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급등해가지고 단기간에 이제 100% 정도의 시세를 분출해버렸죠. 그래서 일봉상으로 매매를 할 경우에도 그 종목의 습성을 연구해서 내 투자 방법에 맞는 그런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그 삼성전기, 어제 30분 분봉 차트인데 내가 만약에 트레이딩 매매를 하겠다 할 경우에는, 이 종목의 경우에는 여기에 맥점이었죠. 이 30분 양봉 쓰고 양봉을 이렇게 강하게 세우면서 거래를 세우면서 양봉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음봉 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십자가 정도 달고 시간 끌어가지고 돌아 내려온 것이지, 이 양봉 세우고 나서 바로 음봉 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은 극히 드물거든요. 뭐 간혹가다 넣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양봉을 감싸는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바로 팔아야죠. 왜냐하면 끌어올렸다가 팔아먹고 이게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조건 빠져나와야 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볼 때 본인이 그 보는 분봉에서 그 다음 분봉이 반대봉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음봉이 나오지 않을 경우는 일단 끌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럼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이 반대봉이 나올 때 이때 매도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만 먹었더라도 2시간 만에 수익 난 거죠. 30분 봉이니까. 30분 봉 4개니까 2시간이죠. 2시간 만에 약 5% 정도 시세를 낸 거잖아요. 실제 이날 8%인가 올랐죠. 삼성전기가 8% 올랐는데 그 중에서 약 5% 정도의 수익을 낸 거죠. 3% 올라갈 때 매수한 거예요. 실제 보통 날 같으면 3% 올라가면 그것을 수익 내기 쉽지가 않잖아요. 대형주 같은 경우.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수가 선물이 외국인들이 6천 계약 매수하면서 선물을 강하게 끌어올리자 콘텐츠가 강하게 발생되면서 베이스가 강하게 벌어지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대규모 유입이 됐거든요. 그 트레이딩 매매를, 대형주 트레이딩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선물 차트를 옆에 깔아두고 해야 돼요. 그 선물이 올라가는 그림일 경우, 종목을 찾아가 이런 모양일 경우는 거의 백발백중으로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선물이 하방쪽으로 기울어가지고 흘러내리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는 조심해야 돼. 개별적으로 어떤 그 호재를 가지고 그 종목이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전체 시장 흐름이 선물이 내려오면 프로그램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200 종목은 다 프로그램 사진권이기 때문에 물량이 나온다면 그들 종목들도 영향을 일정 부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이 상방쪽으로 강하게 흘러가는 흐름이라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좀 이렇게 그 차트 흐름이 양호한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그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추천주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해드리고, 뒤에 지금 그 주식 선물을, 개별 주식 선물, 제가 이게 두 차례가 설명을 드렸는데, 개별 주식 선물이 제가 해보니까 상당히 이게 그 매력적인 그 아이템이, 매력적인 아이템. 주가가, 그렇게 개별주죠. 종목 매매는 똑같아요. 종목 매매하는 거고. 종목 매매는 똑같은데 올라갈 때 매수하면 되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면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올라갈 것 같다. 매수하면 되고 빠질 것 같다.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장점이 뭐냐면은 0.3% 세금이 없다는 거. 한 틱만 먹어도 일반 주식의 그 호가단위 2분의 1로 쪼개서 거래가 되는데 이 쪼개 거래된 한 호가만 먹더라도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입하고 나서 약간 이렇게 불안한 흐름, 낌새가 나타나면 바로 때려버려도, 바로 그 매도, 청산을 내버려도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식은 어떻습니까? 주식은 매수하고 나서 그래도 1% 정도 올라가야 약간 그 수수료가 좀 남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수수료 생각하다가 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손실을 키워가 노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선물의 경우는 그러한 점이 상당히 큰 장점이더라. 예전에는 유통물량이 적어서 매매하기 어려웠는데 요즘은 그 유통물량이 상당히 많아졌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할 때는 25개 종목이 있는데 이제 60개 종목으로 늘어났어요. 60개 종목. 실제 선물을 매매하지 않더라도 60개 종목, 코스피 시장에 있는 60개 종목 우량한 업종 대표주로 구성되어 있는 60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더라도 충분히 성산이 있다는 것이죠. 매매 횟수를 줄이면 되겠죠. 줄이고 종목이 나타나면은 그냥 그 대형주들이니까 50에서 뭐 70%까지 그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중소형 개별주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막 장중에 1, 2분 사이에 막 흔드니까 그 실제 종목을 잘 보고도 그것을 요리를 못 해가지고 수익을 못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대원제야, 관인제야, 10월 20일 날, 10월 2일 날 좀 오래됐죠. 그 다음에 유니테스트가 10월 16일 날. 이 종목들 많이 올라가 있어요. 웹젠이 10월 16일 날. 그 종문당은 지난주 제가 그 추천해드린 종목인데 이건 실패작이죠. 나머지는 제가 추천한 종목들 다 수익이 났습니다만은 10%에서 2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만은 종문당은 이번에 좀 이렇게 그 타이밍이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타이밍이 잘못 잡았고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좀 이렇게 밀리는 흐름이 나와서 조금 모양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보면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일단 이걸 해드리고 제가 종합지수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대원제약. 대원제약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추세라인인데
단기간에 두 차례에 걸쳐 급등을 한 후에 지금 조금씩 밀면서 음봉을 달고 있죠. 음봉을 달고 있는데 이 이격이 좀 벌어져가지고 이평선은 항상 수렴된 후에 그 확산되는 과정에서 시세가 분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확산될 경우에는 수렴되는 과정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수렴되는 과정이 가격상의 조정을 거칠 수도 있고 기간상의 조정을 거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그 밀리기보다는 조금 기간상의 조정을 좀 띌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지난주에 십자가 음봉을 만들고 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다 양봉만 세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에서 보면 이게 양봉이 여러 개잖아요. 이 생기고 나서 십자가 놓으면은 한 차례 팔아주는 것이 정세. 그런데 제가 볼 때 대원자의 경우는 긴 흐름상을 온다면 조정받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만약에 다음날도 부진하다면 또 음봉이 나와가지고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길게 보고 매매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끌고 가도 좋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단 이걸 챙겼다가 다시 저가 매수한 그런 전략을 펼치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연봉 차트로 본다면은 길게 보면은 그림이 괜찮죠. 지금 3년째인데 윗꼬리 달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고, 월봉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월봉상으로 보면은 두 개의 양봉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음 달에 조정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볼 수 있겠는데, 본인의 그 매매 성향에 따라서 길게 끌고 가실 분들은 끌고 가도 괜찮고, 단기적으로 하실 분들은 실제 또 한번 또 팔고 나면 또 재진입하는 타이밍 잡기 상당히 또 쉬운 건 아니에요. 왜? 밑에서 보면 많이 오른 종목이잖아요. 일단 길게 보면은 보유, 단기적으로는 이번 타이밍에서 만약에 이게 이 고점을 뚫고 가지 못하면은 일단 청산했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환인제약도 마찬가지죠. 환인제약도 한만에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도 거의 상한 근처 갔다 밀렸고, 오늘도 오늘 아니죠. 최근에는 보니까 좀 음봉을 다는 흐름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양의 영역에서 음의 영역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죠. 조금 더 기간상의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연봉상으로 보면 이번에 장대 양봉이고, 그다음 이것도 두 개의 양봉이 크잖아요. 길이가 크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길게 본다면 이런 종목들 더 간다고 봐야 되겠죠. 더 간다. 끌고 가실 분들은 계속해서 끌고 가도 큰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 끌고 간다고 딱 결심해 놓고 조금 흔들면 또 못 버티죠. 못 버텨요. 여기서 한 1,000원에서 2,500원 이렇게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 점을 참고로 해서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웹젠. 웹젠 이 종목은 어제 14% 오르다가 또 종가 확 밀어버렸고, 어제 2%는 올랐죠. 가까이 갔다가 아직 2% 올랐고, 오늘은 7% 올랐네요. 7%. 그래서 이 음봉을 또 감싸는 그런 양봉. 지난번에 어떤 종목입니까? 그 종목도 흔들고 나서 그 다음에 상 만들고 그 다음에 5% 올라갔다 또 밀어버렸죠. 이 종목도 그럴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바일 게임주인데 웹젠, 이 종목의 경우에도 큰 흐름상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다.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제가 여전히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죠. 웹젠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유니테스트. 오늘도 뭐 크게 오르다 좀 밀렸습니다만은 유니테스트하고 웹젠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뭐 한 3년 정도에 묻어둔다면은 한 4배 정도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루만 봐도 막 불안해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3년이고 들고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본인의 매매 성향에 따라서 좀 이렇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웹젠 같은 경우 만약에 다음날 올라가다가 또 밀린다면은 일단 한번 또 이익을 챙겼다가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좋겠고, 그 다음에 근데 모르겠다, 마음 좀 길게 한번 끌고 가보자, 그러실 분들은 이 라인을 마지노선을 잡고, 여러분들 집에 다 차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음봉을 감싸는 음봉이 다시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 음봉을 마주보는 음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장담할 수 없이 큰 흐름상으로 간다지만 또 한번 두들겨 맞고 갈 수도 있거든요. 마주보는 음봉이 나온다면은 위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올라가다가 밀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음봉이 나온다면은 일단은 이걸 챙겼다가 다시 재매수입을 검토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니테스트. 이 종목 반도체 장비업체죠. 장비업체인데
지금은 DDR3가 한 50% 이상 이렇게 점하고 있지만은 2018년부터는 DDR4가 지금 50% 이상 점유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DDR4가 강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지금 저점을 높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많이 올라갔어요. 오늘도 장중에 얼마 올랐습니까? 장중에 한 8% 올라가다가 한 2%까지 밀렸는데, 이 종목 길게 보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게 욕심나는 종목이다. 그러나 이 종목도 이번 달에 장대 양봉이 지금 서고 있잖아요. 단계를 사신 분들은 좀 수익을 많이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종목 길게 보면 괜찮다. 길게 보면은 많이 올라간 것이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조정받고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지금 얼마죠? 지금 벌써 6천원이 넘었네. 6천원. 6천원인데 앞으로 한 3년 정도 있으면 이 종목 한 3만원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그럼 5배 되겠네. 5배. 이제 3년이라 말씀드린 3년. 큰 그림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년 동안에 한 5배 정도, 한 3만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그 다음 종건당, 마지막으로 종건당. 이 종목이 실패작이죠. 이날 제가 매수를 하게 돼. 이날 제가 말씀드린 2천 정도 빠질 때 매수하는 것이 괜찮다는 말씀드렸는데 예상으로 밀어버렸어요. 실제는 20선을 깨는 이 음봉에서는 일단 손절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손절을 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손절을 못했다면은 오늘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 6일 정도 빠지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반등이 나올 때 만약에 이것을 넘지 못한다면은 일단은 청산하고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이렇게 갈아타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모든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종목을 5종목을 매수해서 다 수익을 낼 수 없잖아요. 그럼 실패한 종목은 과감하게 손절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익 나는 종목은 수익을 챙기고 손실나는 종목은 들고 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익 나는 종목은 계속해서 들고 가면서 수익을 키우고 손실나는 주식은 과감하게 매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또 자금을 발현해서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이 나타나면 또 공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것이 선물, 개별 주식 선물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종목. 삼성전자, 삼성SDI. 오늘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삼성전자, 삼성전기만 한 4% 올랐고, 오늘 시세가 2% 빠졌지만은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은 올라간 종목들이 없어요. 다 빠지죠. LG전자 3%, LG디스플레이 3%, 오늘 L 쪽이면 실적이 좀 안 좋다 그래 많이 빠지다 좀 돌렸거든요. 그 현대차, 기아차, 소폭 빠졌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중공업쪽은 또 많이 빠지고, 어제 좀 올라가는 듯 하다 또 다시 밀어버렸네요. 그 철강, 화학 다 마찬가지. 그 다음에, 삼성증권, 정권주는, 보합권형도 쭉 해서 이제 이 개별성 종목들. 그 다음에 현대건설, LG건설, 삼성물산 이런 것들 어제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 대부분 다 밀렸어요. 이게 지금 60개 종목인데 이 60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더라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을 잘 이렇게 매매를 하신다면은 상당히 유효하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 네이버 순간적으로 급락할 때, 네이버 어디 있죠? 네이버가 그게 안 보이네. 네이버가 오늘 장중에 많이 빠지다가 되돌려 놓았는데, 빠졌나? 자주 네이버가 오늘 장중에 많이 빠지다가 좀 되돌려왔죠. 되돌려왔는데, 이 종목 오늘 장중에 트레이딩 매매하기가 오늘 좀 비교적 괜찮았다. 여기 있네. 종목이 많다고 잘 안 보이네. 자, 이것을 분 차트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15분 차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이제 팍 밀다가 이제 다시 다르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한 5분 차트를 보고 들어갔다. 이 보고 들어가가지고 다시 양봉이 되면 여기서 청산이 되거든요. 이것을 순발력 있게
장중에 한 4~5% 정도 빠지다 돌렸는데 순발력 있게 이렇게 그 활용을 한다면은 좋은 투자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합지수 차트를 잠깐 이렇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일단 이게 그 장기선을 하향 돌파를 했고 장기선 아래까지 내려갈 경우는 2~3일 이내에 시세가 곧바로 회복이 되어야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조정이 길어진다 이렇게 제가 또 덧붙여서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정확하게 이 장기선까지 어제 반등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 흐름이 이게 20선인데 20선 위에 장대 양봉을 이렇게 딱 얹어 놓았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는 흐름이고, 그 다음에 앞을 쭉 보시면은, 자, 이런 데서도 보면은 이 차트도 안 오네, 이게. 대부분 그 지지선에서 움직이다가 또 올라가고 막 이랬거든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잘 안 움직이네. 자, 좌우지간 지금 여기서는 이 라인을 이 장기선 라인 위쪽으로 올라서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2000포인트 이 근처가 또 강력한 저항선이 되죠. 왜냐하면 각종 이평선이 지금 이렇게 모여드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대형주를 매매하실 경우에는 종목 선정도 잘해야 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짧게 단기적으로 좀 끊어치는 그런 매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그 전체적인 흐름이 그 하락하다가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봉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각 이평선을 다 보였죠. 물론 그 미국 증시를 비롯한 그 해외 증시는 보이장이 급반등이 나타났거든요.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 바로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승폭은 이렇게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옵션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상방 포지션으로 구치되기 때문에 일단 장세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점선을 기준해서 일봉성의 그 장기선을 기준해서 좀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흐름이 펼쳐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투자 성과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